자, 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히 복습하고 시작하게. 함수의 극한, 뭐의 극한?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은 제일 처음에 뭐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 대입해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꼴 판단해 줘야 된다 그랬어. 예? 자, 수렴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 그랬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다음 함수가 수렴하는가?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풀면 되겠지. 그러면 문제 푸는데 이제 선생님 팁을 알려드릴게요. 문제 푸는데 이건 이제 실전 개념이죠. 자, 극한값 존재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누어 푼다. 잊어먹으면 안 돼. 어떻게 한다고? 좌극한 우극한을 나누어 푼다. 됐지? 저번 시간에 살짝 선생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려고 오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합성함수의 극한. 네, 여기는 시험 숙제를 안 내줬어. 그러면 극한값 존재. 이럴 때 좌극한 우극한을 나누기도 하지만 어떨 때 나누냐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 합성함수의 극한.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fx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1에 다가가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1에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요게 fx예요. 자, 그리고 gx는 x분의 1이라고 줬습니다. 자, 됐죠? 그럼 gx는 x분의 1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하나 그리시고 요렇게 하나 그리시고 얘가 뭐예요? gx. 자,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뭘 구해보라고 그랬냐면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f gx를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합성함수가 이렇게 주어지죠. 그럼 합성함수가 주어지면 잘 봐. 얘는 0을 봤더니 먼저 가는 함수가 f야 g야. 이걸 먼저 해야 돼? 이걸 먼저 해야 돼? g 안에 걸 당연히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0을 봤어. 0을 봤더니 어떻게 돼? 어떤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라는 걸 얼른 눈치채야 돼. 0은 대입하면 되지. 원래 이제 대입해보라고 그랬죠? 대입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리미트 x. 그러니까 선생님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려면 이제 시간 걸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게요. 뭐라고? 이거 합성함수의 벤 다이어그램이지?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오면 합성함수의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함수가 g고요. 두 번째 가는 함수가 f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0의 우극한을 한번 해보고 0의 좌극한을 한번 해볼게요. 0의 우극한을 했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총총총총총총총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y값은 어떻게 돼? 얘를 따라가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 y값이 어떻게 돼? y값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해? 그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무한대에 대응하겠죠? 자, 0의 좌극한 한번 봅시다. 0의 좌극한은 어디로 대응해? 이걸 뭐라 그래?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라 그러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럼 이제 얘가 다시 뭐가 됐어? A의 정의역이 됐지. 이게 합성함수의 특징이죠?
A의 치역이 A의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그래서 얘네를 무한대로 보내버려요. 이제 이번 이 그래프에서 가야 되죠? 무한대로 쭉 갔습니다. 그럼 y값은 어떻게 돼요? 쭉 갔다가 어딜 따라가? 이걸 따라가지? 얼마에 다가가나요? 1인가요? 1에 5칸이죠? 자, 그 다음 음행무한대로 갈게요. 음행무한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는 뭘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죠? 마이너스 1에 좌극한에 따라가죠. 근데 마지막 값을 적을 때는 구분 굳이 안 해줘도 됩니다. 두 개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해됐죠? 자, 어떻게 돼?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돼? 처음 가는 자리가 어떻게 돼? 나눠져 있으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면 어떻게 풀어야 돼? 나눠서 풀어야 돼. 잊어먹으면 안 돼. 합성함수 극한 어떻게 한다고? 처음 가는 자리가 다르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풀어야 돼. 잊어먹으면 안 돼. 야, 이거 찍으면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보시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중학교 2학년은 엄마가 맨날 틀어놓고 보신대. 감시당하는 느낌인데? 괜찮아. 뭐 선생님 크게 뭐 실수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진아 너 이렇게 못생겼어! 막 너 이진아 인간이 아니야! 막 내가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치? 야, 진아 선생님이 항상 너 예뻐했으면 예뻐했지. 그치? 선생님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한번 해봅시다. 또 그래프를 그릴게요. 오늘 야구를 했는데 말이야. 오늘 좀 못하는 팀하고 해갖고 오늘 반드시 이겨야 돼서 에이스를 냈거든? 에이스를 냈는데 졌어. 소방관 팀하고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선생님 안타를 2개나 쳤거든. 팀 좀 지면 어때? 그지? 나만 잘하면 되지. 여종호 쌤이 본인은 야구 엄청 못한다. 연세가 드셨잖아요. 옛날에 못했다. 그래요? 신아, 네가 공부를 잘하는 거는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 거야. 노력도 있겠지만. 그치? 선생님이 어지간한 운동은 다 잘하거든? 공 갖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잘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 돈보스코 농구대회 알아? 선생님 그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서 우승했어요. 뭔지 알겠지? 뭐 그것도 했고,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는 테니스 동아리 회장이었어. 또 뭐 있지?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지? 그들은 내가 야구밖에 안 했구나. 야구도 해가지고 선생님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랬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뭐라 그러지? 집안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운동을 하신 분은 없는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운동 기능이 선생님 괜찮은 편이야. 금방 배우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막 그 야구를 계속 하는 거고. 저기 형님은 아무래도 그런 기능이 좀 부족하신가 보지? 그러니까 운동 좀 잘 못해요. 운동 잘 못해요? 대신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럼 됐어요. 사람이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또 다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 쌤도 그러면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 공부 못했어. 선생님 공부 못했은 게 전대 같지. 공부를 잘했으면 서울대 갔죠. 선생님 항상 누가 물어보면요, 왜 공부를 못했던 게 전대가 조금 애매한 학교잖아. 그래도 공부 선생님 반에서 한 5등 안에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한 50명에서 60명 됐으니까 그거를 잘했다라고 하면 잘한 걸 수도 있고 못했다고 하면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선생님 항상 못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은 그게 좀 부끄러워. 왜 부끄럽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 선생님이 어떤 가진 실링이 이만큼 있었는데, 선생님 능력치가, 선생님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한 이만큼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 중고등학교 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못한 거지. 선생님이 이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전대를 갔다. 그럼 선생님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 선생님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럼 괜찮게 했어. 이렇게 말하겠지. 근데 선생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 진짜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선생님 공부에 관심 없고 책 읽고 막 글 읽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도 항상 책 보고 막 혼자 공상하고 혼자 막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와 하늘 너무 이쁘다 막 이런 거 있지. 누가 보면 좀 모자란 애 같이 보이지. 그러고 그리고 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과학을 잘했어요. 거기는 진짜 관심이 선생님이 엄청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그건 공부를 따로 했다기보다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선생님 머리도 나쁜 편이 아니고 관심이 있으니까 학교 공부 정도는 공부 안 해도 그냥 항상 잘 하더라고. 근데 과학 선생님 안 하고 수학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공대를 갔는데 선생님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항상 공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가서 선생님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선생님 잘 몰랐던 것 같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런 공상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나중에 후회가 들더라고. 국문과나 영문과나 영어 같은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문대나 이런 문과 계열 학교 또는 법대나 이런 쪽이 나한테 더 관심이 맞았겠구나.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공대 가서 보니까 공대 공부 장난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 선생님은 그걸 몰랐었어요. 공대 가서 그냥 물리하고 화학하고 뭐 이런 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쌤 옛날에는 모든 과목 다 알죠. 뭐 다 했죠. 선생님인데 수학만 빼고 다 잘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선생님 나중에 대학을 다시 가려고 공부를 좀 다시 했거든요. 그때 이제 수학을 다 맞았죠. 선생님 아마 수학 다 맞았으면 진짜 선생님 수학 발도 못 맞았을걸요, 첫 수능에서. 근데 선생님이 두 번 봤는데 첫 세대가 두 번 봤는데 1차 때는 전국에서 한 6% 정도 했고요. 2차 때는 전국에서 2점 몇 프로 했어요. 수능 성적으로. 근데도 전대밖에 못 갔다니까? 선생님 전대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근데 이거 풀어주신 것 중에 틀린 거 있나요? 틀렸어요? 뭐 틀릴 수도 있죠. 계산이 틀렸겠죠. 나이가 들어서 그래. 슬프다. 그럼 또 알려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틀렸는데 다시 알려드릴게요. 계산이 틀린 거겠죠? 아니 보니까 그 x가 무한대까지 가는 거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데. 그 눈이 안 좋아서 잘못 봤구만. 자, 어쩔 수 없어. 어제 프린트 수업을 하는데 내 거 프린트가 선생님 요 서식을 10으로 해놔가지고 글자가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작아요. 가독성이 엉망이죠.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자, 이거 봅니다. 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합성함수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자, 요게 fx고요. 요게 fx고, 요게 gx예요. 근데 이 밑에 x가 1을 향해 갈 때 gfx를 구하래요. 뭐를 구하라고? 1을 향해 갈 때 gfx를. 먼저 가는 함수가 뭐예요? fxg. 딱 보면 알지? 보면 알아.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부분, 존재하지 않는 부분. 선생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요거하고 요것만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요렇게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얘가 요렇게 떨어져 있어도 안 된다 그랬지? 이런 건 다 안 돼요. 그냥 보면 알아야 돼. 여기는 극한값 존재 안 하는 부분이지? 그래도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가 존재 안 하는 부분, 여기가 존재 안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야? 이 부분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해야 돼. 다시 한번 어떻게 했어요? 요 부분이 딱 보니까 그래프에서 끊어져 있죠?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게 아니고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를 구해 주셔야 된다고. 나눠서. 그럼 어때? x가 1을 향해서 가니까 얘는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으로 이렇게 나눴죠? 먼저 가는 함수가 f입니다. 그럼 1의 우극한이 얼마로 가요? 이제 딱 보면 보이나? 얼마로 가? 2로 가지. 그 다음에 1의 좌극한은 얼마로 가요? 1로 가죠. 근데 여기서 살펴줘야 돼. 여기서 2를 봤더니 2가 우극한과 좌극한의 구분이 있죠. 그럼 요 2가 어떤 인지를 살펴줘야 돼. 우극한의 2인지. 왜?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가 정의역으로 들어가면 항상 시역일 때는 안 써줘도 돼. 정의역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써주는 게 좋아. 그럼 2가 정의역에서 2가 어떤 이였어? 2의 우극한이었죠. 1은 어떤 일이었어? 1의
좌극한이었죠. 아, 이 그래프에서 이의 어느 쪽을 봐라? 오른쪽을 봐라. 그래서 봤더니 얘가 얼마의 수렴이에요? 2의 수렴하고요. 1의 좌극한은 얼마의 수렴이에요? 왼쪽을 봐라 했으니까 0의 수렴합니다. 두 개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합성함수의 극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자, 이제 선생님 합성함수의 극한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봅시다. 와, 우리 중학교 2학년 있는데 진짜 잘하더라. 나 전에 얘기한 거 써서. 걔 수능 기출을 다 풀었대. 와, 대박이지. 미적분 원 수능 기출을 다 풀었대. 몇 점 맞아요? 어? 몇 점 맞아요? 기출을 풀었다는 거지. 뭐 몇 점 맞은지 안 물어봤죠. 선생님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내용들이 있거든요. 수능에 나오는 애들. 그걸 가르쳐 주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 이야. 뭐 걔는 걔대로 삶이 있는 거고, 우린 또 우리들의 삶이 있는 거니까. 나 처음 봤어요. 선생님, 정학생은 선학생 별로 안 해봤잖아. 뭐 그런 애들이 또 있겠죠. 근데 고등학생 치고도 고등학생에서는 그런 애들 좀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걔의 미래가 그려지는 거지. 걔는 그냥 계속 100점으로 가겠지. 학교 시험 보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다 이제 그냥 항상 그렇게 갈 거야 아마. 근데 여기 학원에 오는 중학생들은 거의 다 별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반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희망을 갖고 학원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갖고 항상 숙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요. 다 이게 그분 덕이야. 말하면 안 돼. 지금 주에 나가니까. 그분 덕이야. 나하고 같이 계셨던 그분. 우리 학원 시스템을 바꿔놓은.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문자 안 선생님 그래서 항상 문자 보내, 이제. 숙제 때문에. 선생님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완전히 질려버려 가지고 선생님 진짜 완전 심각했다니까 그때. 선생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또 있었잖아. 그 학교 2학년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숙제를 안 해오는 거야. 선생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하려면 해. 안 하면 네 잘못이니까. 대신 네가 안 해오면 나는 너를 못 다니게 할 거야. 이렇게 강하게 말하거든. 근데 중학생은 이쁘잖아. 어리고. 근데 나 걔네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선생님 그때 생각 완전히 탁 바뀌었어. 아,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어차피 이 의미 없는 짓을 선생님 선행학습이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한번 보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지. 뭐 이게 너의 수학 점수를 좌우한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 게임은 고등학교잖아. 고등학교에 잘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를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큰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숙제까지 안 해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엄마 이제 상담하잖아. 저희 학원은 숙제가 있고요. 숙제 꼭 해와야 됩니다. 무조건 이야기해. 학원 홈페이지에서 내가 다 바꿔놨어. 블로그도. 무조건 숙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겠지? 그게 내가 너를 더더욱 이뻐하는 거야. 숙제 항상 잘해오잖아. 몰랐는데 진아가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었더라고. 너가 훌륭한 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이제까지 잘 몰랐던 거지. 그렇게 난 다 당연히 너처럼 하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니? 자, 함수기관 봅시다.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함수기관은 이제 대입했죠? 대입했을 때 수렴하는 모양에 대해서 선생님 이야기를 해줬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골 판단을 했어요. 골 판단을 했더니 수렴하지 않고 부정형들이 결정이 되죠. 부정형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0분의 0꼴이 있고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푸는 방법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유리화 등을 통해 속도가 느린 건 어떻게 돼? 증가 속도가 느린 빠른 거 가장 빠른 애를 두고 가장 빠른 항을 제외하고 모두 지워버리면 되죠?
됐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돼? 그냥 위아래 차수 비교하면 되죠? 몇 차냐 몇 차냐. 근데 차수 비교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가장 빠르게 나는 놈만 놔두고 다 지워버리면 돼. 그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내가 어떨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떨 때만 계산하라고 그랬어? 앞에 거하고 뒤에 거에 차수가 같을 때. 선생님 어제 게임으로 이야기해 줬잖아. 게임이었고 뭐 어떻게 됐어? 1억짜리 칼. 여기가 1억짜리 칼을 갖고 있으면 얘도 뭐를 갖고 있어야 돼? 1억짜리 칼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근데 얘가 막 100짜리 칼 갖고 있으면 이런 애는 어떻게 돼? 무시해버려도 되죠? 그러니까 얘가 같은 등급, 그러니까 얘가 1차면 얘도 1차. 얘가 루트가 1개면 얘도 루트가 1개. 그럼 차수가 다르면 계산 못 해요. 계산 못하는 게 아니 그냥 무한대야. 봐봐. n제곱 마이너스 n. n이 무한대로 간대. A에 비해서 n은 어떻게 돼? 무시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얼마야?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n 마이너스 n 제곱. 얘 무시해도 되죠?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있어? 음의 무한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n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이렇게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돼? 차수가 같지? 이렇게 지우면 돼? 안 돼? 안 돼. 얘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 유리화를 하면 여기 아래가 뭘로 바뀌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로 바뀌고 위에는 소고 될게 소고가 되죠. 맞지? 그러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어. 선생님 그냥 만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유리화하면 이거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실제로 플러스 1 이런 거 안 써도 되죠.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됐지? 그럼 얘는 n제곱 사라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n만 남고 3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위에는 마이너스 2n만 남았네. 얘는 어떻게 무한대 봐봐. 무한대 더하기 1이고 더하기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전부 어떻게 돼? 필요 없는 것들 다 지울게요. 맞죠? 그럼 요거 n 더하기 n이지? 그래서 2n이네? 그래서 약분해서 얼마? 마이너스 1. 이해되셨죠? 나보다 차수가 낮은 애들은 지워버리라고. 근데 두 개 함수가 달라. 선생님 어제 이야기했죠. 2x하고 로그 2x하고 두 개는 함수 같아 틀려? 틀려.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 그래프 그려보면 되죠. 2x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로그 x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올라가지. 얘가 빠르니까 두 개 있으면 누구를 지워? 얘를 지워. 2x하고 sin x가 있어. 누구를 지워야 되겠어? 그래 sin x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2x는 이미 올라가 버리지? 얘는 많이 가봐야 얼마야? 1이잖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지워버려도 되죠. 이해됐죠? 자, 저번 시간 이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은 앞으로 네가 정말 주로 다루게 될 영분의 영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근데 그 무한대분의 영 안 배우죠? 무한대분의 영 아직 안 배웠죠? 네. 무한대 곱하기 영. 이게 안 배웠다고. 어디 있어요? 네, 그거 숙제였길래 이거 그건 무한대 곱하기 0이 아니에요. 그 영분의 영꼴이에요. 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문제가 거기 책에 잘못이 있는 거야. 거기 있으면 안 돼. 이 문제집이 이 문제가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나 핸드폰을 내가 왜 자꾸 소리를 해야 돼? 함수의 극한 중에서 어떤 꼴이냐면 0분의 0꼴. 자, 근데 이것도 계산하는 건 결국 뭐냐면 수렴하는 뭐를 만든다? 모양을 만든다. 항상 모든 극한값 계산은 뭘 기준으로 한다? 수렴하는 모양을 만든다. 왜 그렇죠?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이죠. 수렴 빼기 수렴도 수렴이고 수렴 곱하기 수렴도 수렴이고 수렴 나누기 수렴도 수렴이죠. 교과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수렴하는 모양끼리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지만 가르쳐 드린 거 있죠. 수렴 더하기 빼기 발산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발산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6가지는 어떻게 돼? 다 몰라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수렴 곱하기 발산도 뭐야?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산 곱하기 발산도 뭐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발산 더하기 발산도 뭐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계산할 때는 항상 뭐를 만들어야 된다?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렴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를 배우셔야 돼요. 됐죠? 뭐 이거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대표적인 꼴 하나 볼게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알아요. 그럼 진아 네가 제일 먼저 해봐야 될 일은 뭐예요? 대입. 무조건 제일 먼저 극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대입. 그 말이 무조건 나와요. 대입하는 게 추접스러운 게 아니야. 엄청 중요해. 대입을 해봐야 뭔지를 알지. 선생님 대입해봤지 뭐야? 0분의 0꼴이지. 아! 0분의 0꼴이네. 판단이 됐잖아. 대입해봤더니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아! 대입해봤더니 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이게 판단이 돼야 되지. 그래야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둘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봅시다. 우리 인수정리 한번 기억나죠? 인수정리가 뭐냐면 친구 인수를 정리해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선생님 친구 중에 인수라고 있어요. 공인수라고 있습니다.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뭐냐면요. 어떤 식에다가 A를 대입했어요. FA가 0이면 어떤 식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란 말이 있어야 돼. 다항식 fx에 FA를 집어넣었더니 0이면 이 fx는 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x-a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인수정리예요. 여기다 1을 집어넣었어요. 다항식에다 1을 집어넣어서 뭐를 가지고 0이 되지. 그럼 얘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x-1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x-1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서 조립제법 할 때 어떻게 돼? 대입해보죠? 대입해봐가지고 0이 되는 수를 찾죠? 자, 이해됐지? 그럼 봅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입을 해봤네요? 대입을 해봤더니 얘가 얼마가 됐어요? 0이 됐죠? 대입을 해봤더니 얘가 얼마가 됐어요? 0이 됐죠? 이 말은 어떤 이야기예요? 얘가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근데 잘 봐. 얘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 루트 x-1을 가지고 있어도 돼. 루트 x-1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돼? 인수겠지. 근데 얘는 다항식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이니까 x-1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막 루트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x-1인지 생각해봐야 돼. 그럼 봐봐. 여기에 x-1이 우리 이제 인수분해 아직 안 했다고 생각하고 x-1이 지금 여기에는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여기에는 몇 개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물론 이제 암산으로 알 수 있죠. 1을 한 번 집어넣어서 0이라고 해서 x-1이 최소한 한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두 개를 가지고 있을지 세 개를 가지고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 맞잖아. 한 개를 가지고 있어도 1 넣으면 0, 두 개를 가지고 있어도 1 넣으면 0, 세 개를 가지고 있어도 1 넣으면 0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지. 그럼 자 봅시다. 얘를 인수분해 해봤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선생님 요거를 이렇게 나눌게요. x- 몇 개 있어요? 한 개, 아래도 한 개, 두 개 어떻게 돼? 개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니까. 됐지? 근데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x가 뭐가 아니란 뜻이 있어, 이 안에는. 1이 아니란 뜻이 있다 그랬지? 뭐라 그랬어? x는 1은 뭐야? 함수값이지? 얘는 어떤 뜻이라 그랬어? 좌극한과 우극한만 나타내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눠줘도 되지? 됐습니다. 그리고 났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식이 바뀌었지? 식이 바뀌면 또 다시 대입. 계속 대입해줘야 식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대입. 1 대입했죠? 얼마? 2. 그렇게 수렴하는 모양이 나오면 계산 끝.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어? 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잘 봐. 1을 집어넣으면 0이지? 그럼 x-1이 있는지 알았네? 그럼 그 x-1이 몇 개 있는지를 찾아야 돼? 그 방법이 뭐야? 인수분해였어. 또 뭐가 있겠어? 유리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항상 봐봐. 근데 봐봐. 이렇게 생겼네. 여기도 1을 집어넣었더니 0이지. 그지? 여기도 1을 집어넣었더니 0이지. 무슨 꼴? 0분의 0 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해봐야 되죠? 했더니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약분. 그러고 나서 1 집어넣으니까 얼마? 0. 됐죠? 잘 봐. 얘는 개수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위에가 더 많죠, 개수가.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
당연히 0이 나오지. 왜? 0 되는 걸 다 없애줬어? 못 없애줬어? 못 없애줬잖아. 됐지? 그럼 쌤이 이 다음에는 뭐를 할 것 같니? 분모가 x-1의 제곱인 거.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0이고 1 집어넣었더니 0이지. 여기는 이제 몇 개 있어? 여기가 2개 있지. 그럼 요렇게 없어졌네?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분의 1이네? 요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0의 우극한 분의 1 또는 뭐가 돼? 0의 좌극한 분의 1이 되지? 그럼 요건 뭐야? 그냥 발산. 발산일 때는 그냥 써주면 되죠. 뭐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나눌 필요 없어. 그냥 발산이야. 이해됐지? 자, 이건 왜 그래? 분모가 0으로 가지. 선생님 그랬지? 0의 우극한 분의 1 이건 뭐라 그랬어? 어제 네가 했잖아. 네가 알아줘 맞춰놓고. 이거 0이야 이게? 네. 네가 생각해봐. 자꾸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어제는 바로 맞춰놓고. 0이 우극한이면 어떤다는 이야기야? 분모가 어떻게 돼? 티끌만해진다는 이야기지. 그럼 어떻게 돼? 1이 엄청 커지는 효과가 있잖아. 그래 뭐한데? 어제하고 오늘 다른 애가 왔나? 어제 지가 맞춰놓고는 이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뭐한데? 그럼 됐죠? 위아래가 0의 개수가 어떻게 돼? 같을 때는 수렴해. 위에가 0이 많을 때는 어떻게 돼? 0이 되지. 아래가 0이 많을 때는 어떻게 돼? 발산해.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0분의 0꼴은 어떻게 한다고? 위아래 개수가 같으면 어떻게 돼? 수렴해. 위에 게 많으면 0으로 수렴해. 아래 게 많으면 뭐? 발산해. 그럼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위식을 막 안 줘. 그냥 fx라고만 줘. 여기다는 x-를 하나만 줘. 그리고 위에다는 뭐라고 하냐면 2차 함수라고 이야기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래. 2차식이래. 뭐라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야. 근데 얘가 수렴한대. 이 말은 뭔 말이야? 0분의 0꼴이란 이야기지. 수렴하는데 얼마로 수렴한다 그랬냐면 0으로 수렴한대.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아래에 x-라고 위에 x-라고 비교했을 때 위에가 어떻게 돼? x-의 개수가 더 많지. 그러니까 얘가 한 개 있으니까 최소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는데 얘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x-1의 제곱 하면 끝나겠네. 무슨 양인지 이해됐지? 이렇게 식을 추론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저 0분의 0이 아닌 것 같아. 0분의 0이 아니면 그건 안 하지. 그건 그냥 답이 나오지. 0분의 0이 아니면 말했잖아. 이 꼴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돼? 바로 다 계산을 할 수 있어. 대입해서 수렴해서 끝이야. 그거는 판단이 된다고. 판단 안 되는 거 네 가지를 하는 거야. 이해됨? 그 전에 그런 건 전부 다 어떻게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면 돼. 됐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방금 배웠죠? fx분의 gx 미정계수의 결정 얘가 알파로 수렴한대. 뭐로 수렴한다고? 알파로 수렴한대. 선생님 이렇게 말한 거야. fa가 0이래. 분모가 어디로 된다는 이야기야? 0으로 간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상수면 어떻게 돼? 전부 발산하죠? 맞지?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0이 와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았어요. GA가 얼마다? 0. 바로 알 수 있죠. 됐죠? 이제 여기서 문제 씁니다. FA는 0이면 GA는 0. 근데 또 봅시다. 이번에는 거꾸로 GA가 0이래. GA가 0이면 FX 여기는 어떻게 뭐가 붙을까? FA는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FA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알파가 0.
그래요. 오, 좋습니다. 오, 알파가 0이 아니면 얘는 어떻게 돼? FA가 0이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네가 똑똑한 게 아니고 선생님 잘 가르쳐서야. 알겠지? 그렇다고 해줘? 네? 지나가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오, 선생님 딱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내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분자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되는 거야. 왜냐면 분자가 0이면 상수분의 0이 돼버리잖아. 상수분의 0도 0으로 수렴해버리잖아. 알파가 0이 아니란 말이 딱 있어야 돼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또 벌써 쉬는 시간이에요? 알았어요. 쉬는 좀 쉽시다.